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9월이 되면은 9월을 여름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또 한 주 지나면 또 추석입니다. 이사장님.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추석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방콕 갈 겁니다.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네. 성북구의 방콕. 방콕이죠.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나? 아니, 그 사람들 방콕 간다고 그러면은 네. 뭐 다들 외국 가는 줄로 알던데 우리 또 김용민 국장은 귀신같이 아시네. 저는 예전에 그 방콕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진짜 네. 태국에 방콕으로 놀러 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전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방콕이 어땠어요? 한 번도 덥고 안 가봤어요. 습하고 저는요 정말 차라리 알라스카에 가서 반팔 입고 있는 게 낫지 덥고 습한 방콕에서 한 10분 있는 것도 못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홍콩. 홍콩도 덥습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아주 그냥 예. 죽여져요. 덥고 예. 습합니다. 예. 아시죠? 싱가포르도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싱가포르는 좀 그 홍콩보다는 나아요. 근데 예. 싱가포르도 뭐 덥긴 마찬가지인데 더 남쪽이니까. 네. 근데 제가 90년에 싱가포르를 갔으니까 지금부터 무려 25년 전에 갔죠. 예. 근데 그때 이미 싱가포르에는요. 예. 지하철에 예. 여닫이 문이 있었어요. 스크린 도어. 예, 스크린도. 왜 있느냐면은 예. 냉방 때문에. 냉방 때문에. 예. 냉방열을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그 여닫이 스크린도어라고 막 여닫이 문이었는데. 예. 여닫이 문이 없으면은 예. 이제 안에 찬 공기하고 터널 속의 더운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못 견디니까. 예. 그렇게 돼 있었죠. 싱가포르. 저긴 가보셨습니까? 어디요? 아부다비. 아부다비 안 가봤습니다. 예. 아부다비 맞나요? 맞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 맞습니다. 예. 어우, 잘하시네. 가보셨구나. 아니. 거기에 얼마 전에, 네. 김어준 씨. 그거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소문났더만. 예, 일행이 뭐 갔고요. 큰 걸 물어왔다고. 예, 저는 맞아요? 대략 내용을 어느 정도 감 잡았는데, 여하간 입증이 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까? 경천동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은하계에서도 떠들썩할 일이 아니겠나. 김어준 총수뿐만이 아니라 주진우 기자도 갔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신빙성이 가네. 아니, 그 두 사람만으로도 네. 워낙 낙곰수로 묶이니까 네.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 관계자, 네. 한겨레 기자 이쪽도 같이 갔고요. 오.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용민 변호사도 갔습니다. 그러면 빨리 뉴스K에서 저 보도도 하고 해야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입증이 안 되면은 입증이 안 됐는데 보도한다. 그러면 당장 이사장님부터 잘려? 아니 불려 나가는 거죠. 나 좀 집어넣어줘. 나 죽겠어요, 좀. 뭐 여기저기 예. 좀 귀찮아. 그래서 예. 그냥 차라리 깜빵에 가서 한 1년간 수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깜빵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유치장은 한번. 유치장 갔었죠. 유치장은 여러 번 갔습니다. 예. 대학교 다닐 때도 갔고요. 그러시구나. 하여간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셋인데, 네. 첫째가 참여 정부 때 태어났고, 산. 예, 둘째가 이명박 정부 때 태어났고요. 하늘? 예, 그렇습니다. 셋째는 바로 박근혜 정부 때 태어났는데요. 예. 맞죠? 하여간 아부다비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지금 넷째를 만들면은 내년쯤에는 다른 정권 때 또 아이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아주 심각한 발언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출산 얘기를 한 겁니다. 출산 얘기한 겁니까? 요즘에는 타산이 애국입니다. 애국입니다. 예. 능력만 되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김어준 총수 9월 1일입니다. 뭐가요? 공판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9월 1일 날 집어넣을지도 몰라. 네.
아니, 물론 여러 명 갔으니까 뭐 김원준 총수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될 일은 아니구만. 예. 하여간 입증이 되면 예, 그야말로 경천 동지. 자시됩니다. 잣. 자시됩니다. G.O.D. 예. 잣. 자시됩니다. 예. 제가 호두, 옛날에- 견과류, 예. 호두 할 때 잣. 예. 잣. 옛날에 제가 저기 그 가수 G.O.D를 가시라고 읽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또. H.O.T를 예전에 핫 이런 아유, 분도 있었고. 당근 H.O.T는 하시라고 읽었죠, 저는. 그리고 뭐 D.O.C를 갖다 닭이라고 읽었습니다. 네. 무슨 D.O.C라고 있더만. DJ D.O.C. 예. 예. DJ 닭 아니? 원래는 처음에 DJ 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DJ D.O.C로 바꾸더라고요. 바꿨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SS501이라고 했었는데 WS501이었어요. 예. 뭐 그런 실수도 있었는데 아부다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두바이군요. 두바이. 예. 두바이겠지. 예, 두바이. 예. 어쨌든 뭐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란 나라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두바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는 뭐 하여간 인공도시입니다. 인공도시. 기름도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 아니에요? 이런 나라는 보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모든 건물이 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심지어 건물 안에 스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예. 사막에다가 일종의 인공도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심지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자체를 갖다가 저거 있다는 거, 그 안에 스키장이 있다는 빌딩. 예. 그건 바깥에서 보면 큰 박스처럼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에 들어가면은 스키장이 있습니다. 슬로프가 있는,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저 두바이 뭐 거기서 월드컵이 열리나요? 월드컵? 월드컵이 뭐 금시가 중동에서 처음인데. 한번 열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다음 월드컵 네. 2018년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서 열리나 거기? 2018년 월드컵은 2022년 월드컵이군요. 카타르. 카타르도 이 돈이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전부 다 저기 오일 달러죠. 네. 이 카타르는 아예 축구장에다가 네.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선수들 공차는데 네. 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실내 경기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최소한 경기장이 한 12개 정도 필요할 건데 실내 경기장에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려면은 돈 좀 들겠네요. 엄청나게 들겠죠. 예. 그래요. 섭씨 50도를 웃돌 정도로 뜨거운 곳이 바로 카타르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근데 습도가 낮으면은 네. 섭씨 40도 50도 올라가도 그렇게 덥다고 못 느낍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실제로 섭씨 한 42도 3도 되는데 걸어 다녀 봤는데 예. 햇살이 따가워서 나중에 햇살을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은 여기 기포가 생기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고생을 했는데요. 예. 그럴 때 자체는 덥다고 전혀 못 느끼고요. 특히 그늘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더위를 느끼게 결정하는 건 습도인데요. 습도가 낮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도 큰 더위 못 느낍니다. 네. 보니까 저 아라비아 반도에 다 달려 있군요.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지 카타르가. 예. 바레인은 섬으로 돼 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조합원 한 분이 오셨었어요. 국민 카페에.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물값하고 기름값이 같다고 그렇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와가지고 소주에 삼겹살 이거 한번 여기서 사업해 보라고. 거기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술은 안 될 건데. 돼지고기도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예, 감옥 간다. 그러니까.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난 순진하게 얘기 그대로 믿었는데 이상하다 술 안 드는데 돼지까지 안 드는데 말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추석 얘기하다가 태국 갔다가 아부다비까지 갔다가 아부다비가 아니라 사실은 두바이였죠. 두바이. 김어준 총수 이야기를 하다가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런 애국심도 표출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넷째에 또 낳으려고 그러시나? 예, 아니, 근데 애 낳으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항상. 빨리 놓으셔. 예. 내년에 꼭 나와서
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 진짜 이 세월호 유족들의 원한도 풀고 말이죠. 이 국정원 이 그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당선되신 이런 정권, 이 정권에 대한 응징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출산해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얼마든지 예. 저희 아내도 수긍할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한데 행여나 밤에 슬금슬금 구렁이처럼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고 자요. 아니 우리 김 국장이? 네, 아니 우리 아내가 행여나 구렁이처럼 들어올까봐 이렇게 문을 잠그고 더운 날에 그러고 있는데 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애를 낳아서 정권이 바뀌면 뭐 당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월호 참사 때는 날마다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예, 그랬던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만약에 진짜 웃고 지날 때가 아니죠. 예. 세월호 생각하면.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세월호 침몰로 숨진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호 씨 단식 하지 마시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테니까 이제 단식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단식을 시작했고 한 열흘 했죠. 네,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단식을 풀면서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해제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에 있는 마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인데 말이죠.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얼굴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젊어 보여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제 강화문 나가가지고 예. 정청래 의원을 봤더니 수염을 안 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하면 또 수염을 다 안 깎아요. 옛날 YS 때부터 전통인데. 예. 수염을 보니까 수염에 흰 수염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정청래 의원도 많이 늙었더만. 그런데 정청래 의원 대화를 나눠보면은 멘탈은 아주 젊어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참 젊은 의원이고 건강하고 또 마포울에 나왔다가 강용석한테 한번 떨어졌잖아요. 2008년에. 그게 저기 문화일보 기사. 글쎄요. 싸가지 없는 정청래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알고 결국은 봤더니 이거 정정보도 받아냈잖아.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권토중래라고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권토중래. 네. 아주 그야말로 이 지역구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면서 다 동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큰 표차로 지난 19대 총선 김용민 막말 그런 대 여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겼습니다. 자, 그런 정청래 의원인데 말이죠. 정청래 의원하고 황주홍인가요? 네. 새정치연합 의원, 해남 강진 네. 지역구. 그 사람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하더만요. 세종대왕보다. 뭐 그런 양반이고. 아니, 평양도 갔는데 왜 총편 못 가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요즘엔 또 강경파들 상대로 해가지고, 투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한 15명 의원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다음에 공천 못 받겠구만. 예? 다음에. 뭐 통상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여당 속의 야당이다. 그분은 야당 속의 여당인 거죠, 한마디로. 하여간 정청래 의원이 인간성에도 문제가 많은 의원이다라면서 황주홍 의원을 상대로 각을 제대로 세웠는데 황주홍은 투쟁하지 말자. 지금 정청래는 나부터 투쟁하겠다. 묘한 대비 구도가 형성됐어요. 근데 뭐 황주홍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중앙일보 어제 일면에 나왔거든요. 네, 처음 듣는 사람이네. 전 사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야 봤더니 황주홍이에요. 네, 이럴 때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야당 맹물야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글쎄요. 뭐 일단 뭐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천 받는다 한들 과연 지역구에서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천 받으면 뭐 당선되겠죠. 네. 여하튼 이제 요점은 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풀었습니다. 예. 단식을 풀었지만은 바뀐 거는 전혀 없죠. 그렇죠. 아마도 유민 아빠가 단식을 푼 것은 예. 뭔가 목적이 달성되어서 단식을 풀었다기보다는 그게 뭐 내 목숨 하나 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싸움은 장기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살아서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 예. 뭐 그런 취지로 단식을 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조중동을 연구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잘 연구 안 합니다. 아니 하여튼 그 과거 행태하고 예. 맞물려서 봤을 때 만약에 뭐 이런 상상은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 최악의 경우 우리 김영호 씨가 끝까지 단식을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다. 이거 정말 여권의 중대 위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이런 극단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겠냐 이거죠. 옛날에 그 전두환 때 예. 그런 식을 반복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조중동은. 그때 뭐 저기 운동권 학생들이 자살조를 갖다가 저기 짜가지고 뭐 번호표를 매겨서 어찌게 했다. 뭐 목숨을 갖다가 뭐 생명을 투쟁에 이용했다.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거 빨반자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예. 전두환이 장악된 언론이었으니까 예.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뭐 지금은 뭐 장악 안 됐나? 아니 그래도 다르죠. 그때하고는. 만약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진짜 제가 죽을 겁니다. 이제 그 상황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때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투쟁을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투쟁에 오용한 이런 그러고도 남을 언론은 있죠. 예. 지금 그 저기 뭐야. 아니 평소에 유민 아빠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애정적으로 바라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민 아빠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예.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아닙니까? 네. 뭐 여하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박근혜 홍위병 언론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전략이 김영호 씨에 대해서 흠집내기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7시간 반인가 이거 평범하게 갔나? 아니지. 그 다음 날인가? 4월 17일. 네, 4월 17일 날 평범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상황이라는 게 온갖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무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애들 거의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무렵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그냥 그 열불이 터지겠어요. 열불이 터지는 정말 앞에 보이는 게 없죠. 애들 지금 조금만 더 일찍 구조를 했으면 살아날 목숨을 예. 지금 물속에서 지금 처참하게 죽어 있다는 그 순간이었으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강한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 김용민이가 막말한 건 이해할 수 있어. 국회의원 후보자가 뭐 품위가 없이 저렇게 뭐 자지보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 그거 부끄럽다. 아니, 한국 정치가 부끄럽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애들이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부모님 보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지랄을 떨 수가 있냐 이거야. 이건 그게 이제 그렇게 기강된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김용호 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래요. 네.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호원들이 막으니까 경호원들한테 한 얘기야. 그런데 그걸 뭐 대통령한테 막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다 찍었어요. 예. 이미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조중동 종편들 다 찍었단 말이에요. 예. 찍었는데 그때는 거꾸로 이용했어. 그런 욕하는 장면은 싹 빼고 예. 그 위로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박수 소리가 와. 박수 소리 이런 것만 내보내가지고 예. 박근혜를 칭찬하는데 쓰더니 예. 이제 와가지고 세 불리해지니까 그때 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막말했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니들 언론 맞아? 이건 진짜 아니야. 아무리 언론이 틀을 쓰고 있다고 해서 야, 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레기가 있어요. 그 DNA가 있어. 종자가 있어. 그거는 뭐 기레기도 아니고 그야 뭐 기박테리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저기 송평인이라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인간이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가 교황을 만날 때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그는 교황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교황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더니 비뚤어진 세월호 추모 리본을 바로잡아주는 여유까지 부렸다. 단식 중 여러 대중행사에서 보여준 주눅들지 않는 태도를 보면 직장인이나 가정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빠는 아닌 듯했다. 그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조합원이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송필이가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종교부 기자였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아 그래? 근데 이 인간한테는 예전에 극동방송 있을 때 보도자료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 참
나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유민 양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영호 씨가 교황의 리본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면은 그냥 민주노총 조직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쓰는 거고 막 그 사람 맞아요? 예? 사람 맞아요? 사람? 인간 맞아요? 인간이 맞냐고? 뭐 인간은 맞는데 기레기 DNA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김영호 씨가 충청남도 궁도 옆에 궁도 초단을 딴 것을 놓고 조선일보가 네티즌들 이야기로는 가입비나 활 자격만 수십만 원, 화살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여가 활동을 할 여력이 있었으면서 두 딸의 양육비를 가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지들이 또 그렇게 보도하기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인용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궁도와 관련해서 쓴 돈이 3만 원이라면서요. 네. 아니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알지. 네. 저쪽에 중랑천 따라 내려오다 보면요. 응봉역 바로 앞에 둔치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위험하던데. 예. 난 맨날 갈 때마다 화살 혹시 넘어와가지고 턱 꽂힐까봐. 대받지 않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예. 갔더니 그 궁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전혀 없고 다 네. 서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진짜 한 달 이용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가입비가 얼마고 뭐 하는데 몇만 원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활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싸긴 비싸지만은 그렇다고 그분도 자기 얘기하더라고. 나 노령연금으로 사는데 건강 관리 때문에 와서 가입해서 한다. 한 몇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옛날에 벌었던 가지고 활은 좋은 거 하나 샀다 이러더라고요. 아이, 요즘 서민들 집이가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방수되는 파카 등산 대한민국 인구 1,000만 이상이 등산 즐긴다고 하는데 그 파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텍스로 사면요 70만 원, 80만 원 합니다. 물론 4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1,000만 등산 인구를 못 오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라니까 못 오게 아니라고 봐야 되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실내 골프장 있잖아요. 네. 실내 골프장 하면 20만 원 안 될 겁니다. 한 달에. 거기 가서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걸 하면은 이 조선일보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골프장 회원권이 1억에 가까운데 골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할 조선일보예요. 그 원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조그만한 한강변에 있는 요트 있잖아요. 그 취미로 하고 있는데 무슨 호화 요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배상금 물었지. 우종창인가? 와장창. 별명이 와장창이었어. 아니 그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그때 별명이 와장창이었어요. 이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영호 씨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단식일이 늘어날수록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 보수 언론하고 새누리당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투쟁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지, 막 던지는 거야. 야, 진짜. 흉기더라, 흉기. 단식이 갖고 있는 그런 엄중함,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서 치킨 처먹고, 짜장면 처먹고. 그것도 그런 쓰레기들은 뭐 하는 쓰레기들이야. 그런 종자들이 있나 봐요. 나 정상적인 종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할배들이 자기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도 그 앞에서 상대방 어느 놈이 와가지고 너 단식에 미친 새끼 하면서 치킨 먹으면은 아이고 그러세요 하겠다 진짜. 돌아버린 인간으로 인식하지? 그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게?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뭔가 사악한 짓을 할 때는 막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사악한 모습이 감춰지기 위해서 하여튼 트릭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내놓고 노골적으로 나쁜 짓 하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누가 더 노골적인가? 자유대학생연합인가 하는 걔들 대학생 맞아 진짜. 그 앞에서 폭식 대회를 한다고 지랄하다가 결국은 욕 처먹고 안 했다면서요. 폭식했어. 욕을 그렇게 욕을 폭식하셨지. 아니 사실은 젊은 놈들이 그런다는 건 진짜 절망스러워요. 사실은 이제 과거 운동하던 분들이 단식 삭발 이건 너무나 말하자면은 좀 사람들에게
대중적 호응을 얻긴 어렵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쾌하고 발랄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러나 김유민 씨, 김유민 양 아버지는 지금 생명을 걸고 어떻게든 세월호 참사 이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나선 거에 뭐 무슨 발랄한 투쟁 이런 담론 다 제끼고 진짜 이 법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난 유민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라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 거라고요. 아니 참 4월 16일 이후에 그 4월 달에 지배했던 대한민국의 정서라는 것은 네. 정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샅샅이 규명해서 이 쌓였던 대한민국의 적폐를 고치고 박근혜 얘기대로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주류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누구도 그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박근혜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71%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다시 꼬나 막았는데요. 네. 그때의 대한민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지난번 부산 폭우 때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호우경보가 사실 1시간에 130mm나 오는 네. 그런 이거는 뭐 호우 정도가 아니라 폭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전에 있었던 뭐 하루 종일 130mm 내렸던 그날하고 똑같은 호우경보를 문자로 아마 보낸 모양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하고 똑같겠지 뭐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예. 실제로 밖으로 잘못 외출해서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안전에 대해서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예. 거기 와가지고 짜장면 처먹는 그 할배들, 손자들 혹은 자기 자신도 언제 어떻게 안전불감증의 나라에서 목숨을 잃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유민 아빠의 단식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정, 부패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반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생기고 네. 그 반대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예. 딱 하나죠. 네. 박근혜 사라진 7시간을 추궁당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 네. 이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추려고 지금 길을 쓰고 막는다는 것들을 만인이 다 알게끔 만들어 놨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래 놓고는 이거 알려고 하면 죽어. 니들 어떤 식으로 당하는지 한번 아니, 봐봐. 그게 대해서 원래 관심도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본인들이- 지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나와가지고 야 나 7시간 묻은 새끼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 뭐 있었어? 일과 시간에 사생활을 하셨어? 아니 지금 배가 뒤집혀가지고 애들이 다 좋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 사생활. 상황에서도 해야 될 사생활은 뭔데? 뭔데? 예.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예. 미국의 여야가 합쳐서 네.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예. 그때 부시 음. 조사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은 나라 일이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서 잘 모르는데 백악관에서는 그 조사위원회에 예. 야, 씨발 대통령인데 예. 그냥 조사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와서 1시간만 조사받을게 예. 했는데 욕 있는 대로 처먹고 조사위원 전원 앞에서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왜 그때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1시간만 하자고 했느냐 예. 하면은 부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거짓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9.11 테러 소식을 듣고 바로 뭐 튀어나왔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한 뭐 10분인가 있다 나오고 뭐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당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대통령이 좀 폼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건데 그게 조사위원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겠어요. 저는 뭐 일반인들이 상상하듯 아니면은 그 일본의 완전 쓰레기 신문 대한민국의 쓰레기 신문 못지않은 쓰레기 신문인 산케이 신문. 한일 최고의 쓰레기 신문들이죠. 그렇죠. 산케이 그 좋은 신문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 신문입니다. 예. 그 쓰레기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슨 청년을 만났다. 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밝혀지면은 부시 거짓말처럼 예. 좀 쪽팔리는 예. 그런 걸 겁니다. 그렇죠. 예, 애당초에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예. 이걸 이제 숨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얘기할 수 없는 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시간대에 어디 가가지고 바람 폈겠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짜 쌍깨기 같은 쓰레기 신문 그리고 그 쓰레기 신문의 보도를 단초를 제공했던 그 쓰레기 신문 같은 데서나 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예.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조선일보라는 얘기를 왜 안 하시죠? 그게 조선일보였습니까? 네, 조선일보였어요. 아니 난 최보식이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예. 조선일보를 몰랐어. 네, 그렇습니다. 아 조선일보였어요. 오종창이 있었던 조선일보. 예. 여하튼 그런 상상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반반자인데 예. 이게 숨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뭐 설마 일과 아니, 시간인데. 한감 넘으면 보지 무슨 예.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월급을 국민들이 주잖아요. 그렇죠. 관심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준 돈으로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공직자의 아니 내가 보면은 자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 이 간첩을 키우는 것 같아. 예. 김기춘. 예. 이게 결국은 이 모든 단초가 김기춘의 주둥아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국회에서 그때 그 박영선 또 원내대표예요. 그 국회 정무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이제 김기춘을 앞에다 두고 네. 이것저것 묻다가 예.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묻다가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 계셨느냐 예.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제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니 뭐 예. 보고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책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예.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느냐 물어보면 김기춘은 아니 뭐 청와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른 보고도 받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사고 심각한 것으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었다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예.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는지 전 모릅니다. 이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심지어는 뭐 롯데호텔 얘기도 나오고 무슨 정유라도 나오고 한 거거든요. 예. 보면은 김기춘이가 저건 박근혜 대통령의 우군이 아니라 적군인 것 같아. 예. 자, 일단 우리가 그 얘기보다는 문재인 의원의 열흘 단식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영석 이사장님, 다른 언론들 뭐 조중동은 뭐 그렇다 치고 미디어 오늘의 사설이 이렇습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어떤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언론과 민주주의와 정치가 철저히 차단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23일간의 단식이다. 지금 문재인 의원 불통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다. 130석이 있다. 정권의 신여가 된 공영방송들과 족보 언론 등의 일방적인 정권 편들기와 현격하게 기울어진 여론시장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유권자들을 향한 소통의 수단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SNS가 있기 때문이다. 단식 대신 다른 수단을 먼저 선택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의원 총사퇴를 추동하라는 겁니다. 130석을 걸고 세월호 특별법,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그런 세월호 특별법인 건지 아니면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의 추천권이 좀 더 보장된 유가족의 어떤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특검법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총사퇴를 추동하라는 거지. 그건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예. 누가 썼는지 제가 대략 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내가 보니까 좀 그렇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렇게 문재인 의원이 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전직 대통령 후보이고 예. 품이 없이 아니 문재인 계가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자기 개인적으로 단식을 하고 예. 그 단식을 통해서 사람을 그 여론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예. 문재인 의원이
저기 의원 총사퇴 하자고 그러면요. 예. 사방에서 온갖 창피를 받을 겁니다. 황종일을 비롯해가지고. 예.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의원직 총사퇴를 하려면 박영선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문재인한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이 핀트 자체가 좀. 그게 내가 뭘 몰라서 한 예. 얘기라고 하는 근데 거죠. 뭐 그건 떠나서 기본적으로 단식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의 선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 왜 단식이요? 타당하다고 보느냐. 예. 이게 문재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니 뭐 130명 의원 있는 정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사실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뭐 그런 거창한 이유에서 그랬던 게 아니고 네. 자 우리가 정치인들이 반성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싸울 테니까 김용호 씨 단식을 중단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단식을 하겠다. 예. 너 단식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그렇죠. 무슨 뭐 문재인이 뭐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갖다가 촉구하면서 단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김영호 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취지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 법을 통과 못 시켜서 진짜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인데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단식을 멈춰 주시오. 그러다가 당신마저 죽으면은 그게 또 무슨 국가의 큰 불행입니까? 딸아이마저 그렇게 잃고 아버지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안 된다고 결국 단식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네. 그걸 이제 중단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결국 김용호 씨가 단식을 중단했던 것도 자 그럼 장기적인 투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 단식을 중단할 테니까 문재인 의원도 단식 이제 내 스톱했으니까 그만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렇게 끝났던 것 아닙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 예. 그런 거죠. 아무도 그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요. 예. 사람들이 동조단식으로 알고요. 뭐 동조단식이라는 표현도 광의에서는 맞습니다.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단체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지율 스님 단식 때 가서 뜯어 말렸는데 이제는 동조 단식을 하느냐. 당신 태도를 180도 바꾼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지들은 예. 이정현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율 단식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이 예. 지금은 쌩까잖아요. 쌩까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김용호 씨나 그 가족들을 안 만나고 저 멀리 자갈치시장 가가지고 할매들이랑 만나고 무슨 행위야 그러면은 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이 인간들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재인 의원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의원을 뭐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지율 스님을 만나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했거든요. 네. 제발 좀 멈춰 주시라. 일단 법원 판결 때까지는 공사를 보류하겠다. 이러면서 달랬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지금은 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제발 좀 단식 중단하시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내겠다. 그랬던 것이고. 아니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설득이고 이번에는 단식의 형태로 설득은 똑같아요. 그 취지나 내용이나.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의원이 경우가 똑 바른 사람인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입니까? 지들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남들도 그럴 줄 알고 그딴 얘기를 이 친구들은 알아요. 알고서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기야. 덮어씌우기 하는 거지. 보면은 북한의 덮어씌우기 하는 새끼들이나 이 인간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예. 관련해서 또 제가 준비한 그 녹음 구성물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당의 모습에 속도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습니다. 야당 존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에 한 파트너로 정말 존중해가면서 야당 존중하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러나 요새 이 정치 현실을 보면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고 도대체 이런 정치를 저는 제가 정치 생활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5.16 혁명 전에 그 민간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여러 가지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킬 정도의 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 새누리당과 조선통합매경 종편은 불편합니다. 털건배 의혹의 주인공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거기에 또 뭐 대통령 후보 나왔던 문재인 의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난 이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꼴통 진보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부산에 물난리가 나서 부산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단식을 부추기고 단식에 동참하고 또 대통령 하신 분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 전 이군현 사무총장. 세월호법 합의안 파기로 풀려가던 세월호 사건을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 중심에 문재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TV조선. 네,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를 살리겠다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도 불참하고 물난리가 난 자신의 지역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 영화제에는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전국구 큰 정치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또 지역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TV.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간 후 빈자리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동조 단식이 옳은 선택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10년 전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지율 스님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속담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걸까요? 문재인은 정말 입장을 180도 바꿨나? 당시 기사를 보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57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지율 스님에게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주석이 찾아갔습니다. 문 수석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율 스님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셔야지. 지금은 또 어떤가? 김영호 씨를 말리게 했다며 시작한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드는 문재인 의원은 이제는 응급실로 실려간 김 씨를 대신해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측근들에게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이라며 유민 아빠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나 지율 스님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셔야지. 이제나 김영호 씨를 말리게 했다며 시작한 단식이 수년간 정권을 장악하지 못해 히스테리를 부리던 사이코 정치인들의 회개하고 음모스런 작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 사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망쳐놨네. 때리대. 그의 선임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려 이 개새끼야. 그들의 선임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는 신부가 탱탱보라 새끼들. 응? 그 사병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아싸라야! 어시게 부자! 어시게 부자! 어시게 부자! 방방곡곡에 원성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으니 물러가라 딴 나라.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들었던 노래가 뭐냐면은 물러가라 딴 나라라는 노래입니다. 딴 나라 그거 재밌네. 네, 물러가라 딴 나라. 이 노래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라는 팀이 예, 불렀던. 아, 그거 이미 지금 들은 게 뭐 저기 물러가라 딴 나라였어요. 예. 아이, 그 틀어놔야지. 안 틀으니까 모르지. 아니. 오늘 녹음한 티를 너무 내시네. 나중에 편집해서 음악 집어넣으면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아요. 예. 자꾸 편집될 저희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이게 최병렬 씨가 단식할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취임하던 해 말에 이제 그때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그때 딴 나라 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조사를 위한 특검 이거 수용하라. 이거 말 그대로 정치 공세지요. 진짜 완전 차트기 당시 그 검찰은 완전히 노 대통령 손을 떠난 그런 검찰이고 특검 필요 없거든. 그때야말로 정말. 그때 우리 경기도 교육감은 이재정 선생 그리고 그때 그 총무본부장 했던 이상수 의원. 선생. 예. 그다음에 그 안희정이 예. 다 조사받아 안희정이는 깜빵까지 갔었잖아.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뭘 특검을 하기를 엠병할 그렇게만 하면 지금도 특검 필요 없다.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게 쏠리는 그런 비난 여론 이걸 물타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라는 팀이 만든 노래인데 100억이나 처먹고 웬 단식이냐. 배가 불러 터져서 밥맛이 없냐. 물러가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로. 떠나거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조선일보 데리고 아메리카로. 또 2절이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그리워 최틀러더냐. 쿠데타라도 일으켜 짱 먹을 거냐. 물러가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로. 떠나거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조선일보 데리고 아메리카로. 국보법도 데리고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로. 독립신문도 데리고 아메리카로. 황장엽도 데리고 아메리카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작곡했길래 망정이지. 지금 그런 거 작곡했으면 이석기 꼴났어. 내란 음모자라고 그럴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년 말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 또 물러나라고 하는 대상. 딴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새누리로 바뀌었죠. 딴누리야? 딴누리. 새누리 한자로 하면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내가 그 말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신천지 아니야? 맞잖아. 신천지라고 얘기했더니 저 박근혜 후보하고 신천지하고 엮었다고 뭐 이러면서. 아니 새누리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 신천지예요. 아니래요. 그러면? 아니래요. 뭔데? 신세계래. 그러면 새누리당이 아니고 세계당이지. 당명 바꿔라. 그 당시 신천지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 글쎄 제가 그때 대선 때 신천지 쪽의 인사들 가운데서 신천지 난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었네. 뭐 무슨 사이비 종파 신천지 얘기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천지 인사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제가 인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 뭐 신문에도 많이 났던 얘기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표가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서 세상에 한기총마저도 통상 신천지면요 비스무리해도 욕을 합니다. 비스무리해도 돌을 던져요. 한기총이. 왜 그렇게 한기총이 신천지의 경기를 들지? 자기들 나우바리를 빼먹나? 실제로 신천지가요. 각 개신교회에 신도들을 포섭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렇지. 신도들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접수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 그렇지. 아니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거는 다 업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영업이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영업력이 뛰어난 데구만 신천지가.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 교리는 개차반이 내가 봤을 때. 뭐 여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신천지 신세계교의 신세계교 그런 교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신천지 또 교주 이만희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죠. 예.
게다가 또 개신교의 그 좋은 교회들, 좋은 신자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좋은 신자들은 그런데 포섭되지도 않아.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와바리를 접수하는 건 이거 진짜 반칙이다. 비열한 짓이다. 비겁한 짓이다. 그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정말로 훌륭한 교리와 예. 훌륭한 목사님, 신부님 있어가지고 신자들이 저 쓰레기 같은 뭐 세습교회 같은 데에서 맨날 돈이나 빼먹고 하는 데 있다가 실망하고 들어오는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런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그거는 논외의 대상입니다. 논외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사입이라고 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 이단 사입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은 예수가 재림해서 와도 쫓아낼 인간들이야. 그렇죠. 예수에 오셔가지고 그래, 업무방해 하고 있다고. 업무방해라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면 또 감옥에 보내든지. 그렇죠. 종북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북 해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매달 놈들이야. 솔직히 예수는 그 혁명가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날 알려진 예수의 이미지가 이 로마가 이제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완전 그 와중에 그렇죠. 해놓은 거지. 이 복음서를 완전히 물을 탄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 어떤 당대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위상을 그냥 물 타버린 거지. 그렇죠. 예. 결국 그렇게 로마하고 기독교가 타협을 하면서 기득권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영광된 십자가는 거부하고 면류관만 쓰려하는 금면류관을 쓰려고만 하는 이런 종교가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과 다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면류관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신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썩 그거는 아주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마케팅이 아주 그건 저열하고 비겁하다. 마인드가 좋지 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내용도 보면은 교주 1인에 대한 저거거든요. 이거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면 뭐 아니 사람이 교리를 좋은 교리를 이렇게 또 따르고 또 그래서 삶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종교인다운 맛을 내야지. 어느 한 사람에게 추종해 가지고 열광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교주 1인의 우상화하는 그런 어느 그런 그러면은 종교 중에 이 신천지하고 일맥상통하네. 하긴 지금 조용기만 보더라도 저는 조용기 씨를 이단 사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하는 행태를 보면은 기독교 망신은 다 시켜요. 이 양반이. 아니 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새누리를 얘기하다가 신천지로 넘어오고 예. 자 이사장님 이제 우리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제2라운드가 2라운드 시작이 됐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유족 뜻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죠. 당일 같이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도리어 세월호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족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수적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야 합의안을 지지한다가 40, 그리고 유족 뜻대로 재협상해야 된다가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버했구만. 조선일보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여야 합의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라면서 김무성이 으쓱하고 그랬었어요. 예. 자기들끼리 그냥 마스터를 마스터베이션을 하시는구만. 예. 마스터를 했어요. 마스터를 했구만. 예. MB를 하셨어요. MB. 마스터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MB. 마스터베이션 주셨어요. MB를 하셨어요. MB. 예. 근데 한국갤럽이 MB를 하자마자 행자 타임을 그냥 가졌네. 이 아무래도 김영호 씨 유민 아빠의 이런 자기 몸을 건 진상규명을 위한 뜨거운 의지, 이 진정성이 국민들 다수에게 먹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야 합의하면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을 슬쩍 한번 비틀어 보죠.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유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반대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맞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문항도 있었어요.
민생경제 법안을 지금 현재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게 더 많지. 그런데 이른바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민생 법안, 의료 민영화, 진료비, 그 환자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는 이 의료 민영화, 그리고 선상에서 카지노 할 수 있는, 아울러 가계부채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관계 법안, 이거 지지하십니까? 그럼 반대가 압도적이지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네. 어떻게 문항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수 소수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이 조선 동아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은 조선 중앙 이 조사 결과를 크게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참여연대도 발표를 했는데 쭉 보니까 박근혜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게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아니고 경제 죽이는 법안이더만. 그렇죠. 그걸 갖다가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오히려 참 감탄스럽더라고요. 그 법안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 이번 주 나는 꼽살이다에 나와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민생 법안에 민생이 없다 이런 제목인데요. 나는 꼽살이다 여러분들 많이 클릭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정권의 3년을 평가하면서 예. 박근혜 정권 첫 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그것을 뭉개므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죽인 해였다면 예. 박근혜 정권의 두 번째 해는 세월호 참사를 보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 참사가 다시 재발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국민을 죽이는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정권의 세 번째 해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망치게 할까. 이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망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나라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가 돼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새누리당의 그 행태를 보면서 참 이제는 사실 욕할 마음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얘들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을 다 빼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회 변화를 요구해봐야 얘 수용이 안 된다. 에이 젠장할. 그리고 이런 시국 현안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무관심하게. 이게 옛날부터 나온 수법 아니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성공을 해도 예.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선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노령층 영남이 있는데 대표 선수 하나 나오면은 또다시 인기 얻을 것 아니냐. 그래 김무성이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이러면서. 예.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예, 이런 추세를 거역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야당의 주자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로 일단 3파전의 안철수 의원이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 여당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는 이런 상황은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정권 바뀌어요. 오히려 이명박 때 줄 섰던 인간들은 다음 정권이 박근혜니까 살아남았지만은 네. 박근혜 때 잘못 줄 섰다가는요. 지금 이렇게 잣 같은 행동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진짜 세상 바뀌면은 혼날 거예요. 혼날 겁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2008년에 박근혜가 되고 2012년에 이명박이 된다면 어땠을까 나라가? 2008년에 박근혜가 됐으면은. 예. 2008년 이명박이가 출마를 못했을 수가 있어. 그걸 모르는구만. 그건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명박은 교활한 인간이긴 하지만은 네. 잔인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여당서고 야당 행세를 하면서 네.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 네. 만약 박근혜가 먼저 집권했다면은 예. 저 쥐새끼 죽여 했으면은 그렇지. 잠재적 라이벌이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후임을 절대 안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후임을 괜히 키웠다가 차기 주자를 키웠다가 이놈이 나중에 자기한테 대들고 자기 집권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이 정권을 흔들고 그 레임덕을 부추기고 이러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사실 거기에서 그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종필 씨입니다. 김종필. 예. 뭐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나 잣대시오. 똑같아. 근데 그 당시 김종필 씨 왜 그 손해를 봤어요? 아니 이게 2인자니까 항상 견제를 받았지. 예. 견제 받아가지고 뭐 자의반 타의반 외유도 나갔고 그 저기 뭐야 박정희가 보면은 이 이재일을 잘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2인자들을 한 명으로 아니고 복수를 둬가지고 네.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예. 박정규, 차지철, 그다음에 김재규, 뭐 김행욱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 저희 예전에 그 직장 사장님도 그랬어요. 비슷한 연배 입사 연차에 사람들을 딱 둘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부장, 차장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본부장, 그 국장, 부장, 차장 다 보면은 비슷한 그 연차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동시에 승진을 하고요. 동시에 비슷한 직군 역할을 합니다. 한 명한테 몰아주면은 예. 자기 자신을 위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둘을 경쟁시키면은 그러면 서로 충성 경쟁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앉아서 또 조직 관리가 되는. 그렇죠. 이게 다 박정희 리더십이었군요. 뭐 박정희 독재자들이 통상 그렇게 하죠. 김일성은 안 그랬나 똑같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먼저 집권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먼저 집권했다면 이명박한테 기회 없지. 이명박은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갔을 수도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 봐요. 그때 언론들이 또 김용호 씨 뭐 막말 같은 온갖 걸 다 만들어낼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뭐 다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걸레를 만들어놨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명박은 조직 관리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수많은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나한테 충성하면 그 법을 위반하든 뭐 상규에 어긋나건 관계없어. 끝까지 지켜줄게. 나한테 충성만 해. 그러니까 온갖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도 하여간 그대로 중용을 하고 말이죠. 뭐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독재자들이 통상 쓰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깨끗하고 네. 똑똑하고 예. 뒤구린 사람 없는 사람은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듣잖아. 예. 약점 있는 놈을 시켜줘야 예. 까불지 않고 예. 찍소리하고 뭐라고 니 파볼까 예. 해버리면 찍소리 못하는 이런 인간들을 흠 있는 인간들을 부리는 거죠. 이런 조직장 능력, 조직장 메커니즘으로 결국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 때. 그 이제 아까 박근혜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됐으면은 네. 이명박에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자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그게 말하자면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이명박은 좀 교활하고 뭐 제가 보기엔 나쁜 사람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사람의 영역 속에 있었거든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은 일반 서민의 생각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 일종의 선택받은 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이명박이가 감히 박근혜 시대에서 야당 그냥 탈탈탈 털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한 상황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전략자도 막 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거나 혹은 이 사람 끌고 안고 있었을 때 나까지도 피해를 입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가차없죠. 가차없이 그냥 꼬리를 자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명박에게는 다들 개걸스럽게 충성하지만 박근혜에게는 끝까지 충성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사인을 남긴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셈인데, 박근혜에게 잘못 충성하면 큰일 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사실 뭐 댓글 달아가지고 뭐 김용호 씨에 대해 흑색선전해서 지금 검찰 수사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파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중학생도 있고 무슨 뭐 70대 노인도 있고 하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예. 과거 이명박 때였으면 끝까지 봐줬겠지. 박근혜 끝까지 안 봐줍니다. 손해난다고 하시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예. 아마 벌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근혜가 봐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기 몸 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어디 가서 비빌 때를 비벼야지. 예. 어디서 여기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있잖아요. 예. 일베스러운 인간들 이제 신상을 파가지고 나중에 신상을 파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이제 수사가 의뢰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려니까 그 신상이 드러나잖아요. 네. 드러나면은 뭐 이상한 애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애들 하나같이 잘못했다고 또 빕니다. 예. 아이고 참 빌리를 왜 하냐고. 그렇지. 잘못했다고 할 일을 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제 전 이런 거 보면서 글쎄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난 대선 같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는 쉽지 않겠다. 아니 없어질 권력인데 또 다음 권력은 그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 사실 뭐 문재인 그때 후보가 막판에 부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박근혜 대세론이 거의 압도하던 시기 아니에요. 예.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명박이 충성을 해도 정권이 예. 이어져서 뒤탈이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예. 지금 박근혜 정권에게 잘못 충성했다가는요. 그다음 정권 바뀌면은 그다음 그야말로 진짜 거꾸로 탈탈 틀립니다. 예. 게다가 노무현 정권 때의 일종의 반면교사적인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용서해주고 이딴 식으로 했더니 이것들 완전히 큰일 나더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고 뭐고 없다. 예. 이런 거 그대로 다 틀어가지고 맛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박근혜 정권에게 뭐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충성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바쳐가지고 자기 깜빵 관리를 하지 마세요. 예. 미리 충고드립니다. 네. 박근혜는 이명박이 아닙니다. 네. 예. 안 봤어요.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오판을 하다가 결국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그야말로 남김없이 털리고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사실 예. 다음에 박근혜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댓글 공작을 그렇게 하고 했겠죠. 요원들이 했던 것이지 예. 실제로 박근혜가 집권한 덕분에 그 죄만큼 단죄를 안 받고 있는 거고 그때 이해창 때 부품 공작했던 김영삼 말기에 그 인간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 틀려가지고 깜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는요 처음 집권한 거기 때문에 많이 봐줬던 겁니다. 이번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지금 범법자적인 일을 해가지고 박근혜에 충성하다 걸리면은 진짜 국물도 없어요. 얄짤탱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뭐하세요 이렇게 소리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뭐 입요건이 나오고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 이거 난 편집해. 입요건 뭐 이렇게 숨긴 뭔가가 있어요? 숨긴 게 아니고 내 여기 성미산 그 앞에 목욕탕이 있는데. 예. 옛날에 목욕탕 자주 갔거든. 예. 그때 단식할 때. 근데 10장을 한꺼번에 사면은 또 1,000원씩 깎아주더라고. 10장이 10,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아끼려고 10장을 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2번 안 갔네. 가야 되겠다. 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요건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왜 그런 입요건이 나오나 했지. 예. 입요건. 입요건. 예. 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욕된 그런 인생을 살 권리. 그렇죠. 예. 이건 참, 단식 국면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좀, 제가 문재인 의원 단식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그동안은 여당이 야당 몰아치느라고 야당 뉴스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통합진보당 종북 뒤집어 씌워가지고 통합진보당이 주목받았잖아요.
전혀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그동안은 자력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력으로 뭔가 이벤트 또 이슈를 생산해내도 아젠다 세팅을 해도 언론이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의원이 단식하니까 드디어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죠.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야당이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야당도 뭔가 이제 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있어. 박지원 씨. 박지원. 그게 만만회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어. 아니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지요? 왜 고소를 하고 또 왜 기소를 해요? 만만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 웃고 넘어갔지. 그렇지. 아니 국회의원 그것도 저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네. 장관도 하고 또 여야 우리를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중진 가운데 하나인 이런 양반 이런 만만해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걸 기소를 합니까? 그 검찰도.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것 같아요. 예. 만만해가 없다면은 예. 그냥 웃고 넘어갔겠죠. 예. 근데 만만해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얘기를 묵과했다가는 진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의도와 반대로 되는 거죠. 이게 좀 머리가 나빠요. 지금 보면은. 근데 범죄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인데 예. 갑자기 순사가 지나가면은 예. 아주 눈에 띄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걸린다니까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예. 죄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죄 있는 놈은 경찰 침착해야 돼 하면서 이러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만만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다면은 박지원 얘기를 해본 데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없는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나 아니다라고 하고 또 검찰은 또 바보같이 또 그걸 또 기소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만들고 참 손발이 안 맞아. 이거 새누리당이 단식 중단. 네.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을 지들 때문이라고 했다 완전히 대피받더만. 윤영석 대변인인가요? 예.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예. 유민희 아빠가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두 차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신뢰가 회복된 것도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새누리당이 그말로 완고하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의 특별법 요구,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 만났지만 두 번 만남의 결과 모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누리당의 입장, 우리 가족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양자 간의 불신이 깊었는지 또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래서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 직접 강조하고 요청을 했던 이 세월호 참사와 우리 가족들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런 우리의 바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진심 어린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당장 대화도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자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
추가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데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중단에 관한 오전 브리핑에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오전 브리핑에 대해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인 양 발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의 진위는 두 차례의 만남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기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유족과 여당 고위층이 만나가지고 결국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번 만나가지고 뭐 양보라도 단 1mm라도 양보한 게 있어요? 없죠. 입장 차이만 확인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여당하고 만났으니까 이제 단식 풀어야지.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 만나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나 봐. 그게. 아니 좋아요. 너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또 아이고 잘못 얘기할 수도 사과할 건 또 뭐야 또. 막판에 사과까지. 그런데 제가 참 이거 편집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다 중계방송한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경균 대변인이 유인 아빠 그 단식 푸는 기자회견. 예.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부끄러운 줄 알라고 뭐 두 번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고 얘기하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중계한 언론이 없어요. 중간에 YTN하고 이러면서 다 철수했다며? 끊어버렸고요. TV조선도 보도 안 했고. 뭐 물론 당연히 메인 뉴스 시간에 그 새누리당의 대구력, 개망신 이거 보도한 데도 없고. 다 끼리끼리 통속이구만. 야, 옛날에는 그래도 전두환처럼 총칼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한데 지금은 도대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변명할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마이크 앞에 또 카메라 앞에 서서 발언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 분들, 이건 뭐 시대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특혜입니다. 이 혜택을 본인의 어떤 그런 안전과 평안과 롱런을 위해서, 심지어는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쓰는 인간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 철퇴를 맞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도리어 마이크 카메라 앞에서 축출당한, 그래서 얘기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고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 보내가지고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 결국은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그런 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방송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나와서 방송하는 분은 저 빼고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뭘 또 저 빼고는 때 내가 보기엔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무슨 그런 말씀.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해직당한 언론인들, 해직 언론인이 그 양산되는 것도 참 불행한 현실이지만 이분들은 공정 언론을 위해 싸우다가 쫓겨난 분들 아닙니까? 진짜 언론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런 진짜 언론. 순도 100%. 이런 언론인들을. 주도가 돼서 일하고 있는 미래협동조합에 저도 한 달이 걸쳐놓고 있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미디어협동조합은 이런 유사시에,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정말 기레기를 거부하다가 쫓겨나는 언론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둥지가 돼야죠. 기레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시대에 그나마 여긴 믿을 수 있다. 여기는 거짓말 안 한다. 여기는 누구한테 매수당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미래협동조합이 이제 생긴 지가 거의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돼가죠? 네. 그 사이에 참. 5개월은 넘었고. 넘었나? 예,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10월이면은 1년 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참 과거 해고된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새로운 또 새싹들을 다 끌어안고 거의 50명 가까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제대로 더 순항해서 100명, 2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네. 조합원으로 좀 가입해 주시고 네. 이미 가입한 분들은 월조합비도 내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사실 국민TV가 같은 날 보도했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 이거 갖고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는 소위원회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효정이 아닙니까? 뉴라이터 박근혜 참모했던 그런 인간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또 이게 6대3 구조입니다. 6대3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여당 추천 6, 야당 추천 3. 그러니까 이건 여당 세력들이 날마다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중징계, 야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모른 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창시 신부하고 인터뷰했다고, 유우성 씨하고 인터뷰했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JTBC가 그렇게 당했죠. 중징계. 정미용이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터무니없는 논리로 종북이다. 이런 거는 징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말로 진짜 중징계를 받아야지. 그건 재판까지 받아야지 벌금까지 낸 사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심입니까? 그러니까. 정권심의위원회라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방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박심이다. 방심이가 아니라 박심이다. 박근혜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다. 박심이.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또 게다가 그 방심위의 직원 하나가 무슨 신상을 털겠다느니 협박하다가 걸려가지고 일단 자르고 나서 사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개인의 일탈? 무슨 일만 터지면 개인의 일탈이야? 얘들은 전부 다 개인의 일탈이야. 아니 대통령부터 개인의 일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하고도 책임도 안 져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국민TV가 같은 날 문창극 발언 보도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법 외 방송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법 내 방송으로 있으면요. 옳은 보도를 해도 다 이렇게 이 방심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계속 압살하고 또 이렇게 감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혜택도 있죠. 혜택도 있죠. 그런데 그 혜택 때문에 우리가 할 소리를 못한다? 차라리 법외 방송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우리는 법내 방송을 하고 싶어도 안 넣어주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도 안 해줄 겁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대가 비정상적인 시대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 관리감독 받으면서 민족지 발행해봐야 진짜 민족지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때 천황폐하 만세하는 그런 거나 조선일보 같은 민족지가 되지. 그래놓고도 지들이 민족지래. 일본 민족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견 일치했네. 일본 민족지랑 똑같이 일본 나왔어. 민족지겠죠. 예. 지금은 나는 일제강점기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권 자체가 일제강점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시기에 우리 법내 방송, 법내 언론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회유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재를 당하고 이러느니 법외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인터넷 인프라는 모든 국민에게 이제 혜택이 있고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구조 속에서 정론의 어떤 그런 기치를 유지하면서 감시 또 견제 이거는 시민들로부터 받고요. 시민의 건전한 양식과 또 판단력에 의존하면서 저희가 건강한 방송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TV 조합원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좀 많이 해주세요. 주말에 예. 주말에 좀 실적이 시원치 않은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개편이 이어지는데요. 네. 우리 정치 토크가 토요일에 같은 시간에 방송이 됩니다만은 30분 줄어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옛날에도 1시간 해보니까 또 너무 옛날에 짧아가지고. 2시간도 했었고요. 1시간 반도 했었고 1시간도 했었고 그랬는데 1시간 짧아가지고 느렸는데. 예, 뭐 짧은 게 좋습니다. 네. 짧아야 실은 이게 뭔가 좀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어요. 네.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만드는 방송도 있는데. 아니 우리 사전 녹음을 해가지고 예. 1시간 반 정도 녹음해서 1시간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지 뭐.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오늘 이제 잠시 후지요. 오후 1시 반부터 미디어 협동조합 충북지역협의회 준비 모임 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참가하실 분들은 2시까지 이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서청주 우체국 건너편에 있습니다. 서청주 우체국 건너편. 주소는 복대동 3060번지. 예, 복대동에 있습니다. 오시면은 오늘 2시부터는 우리 김정일 이사께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주마로든가요? 우리 가수분의 축하 공연과 함께 3시부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 이사장님과 제가 청주로 내려갑니다. 청주에서 많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2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서청주 우체국 건너편에 있습니다. 2시 늦어도 3시까지는 저희 청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백변 해설을 해야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